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지난달 23일 날 방송한 이후에 13일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 개인 사정 때문에 좀 며칠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뭐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실은 임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치주가 약해서 그 뼈 이식 수술과 함께 했는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 전신 마취려고 했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피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멍이 많이 져서 이런 상태로 보면은 뭐 말을 듣기보다는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께 혐오감을 드릴 것 같아서 그래야 좀 이제 붓기도 빠지고 한 상태로 지금 나왔어요. 지금도 완전한 게 아니어서 사실은 좀 여기 멍이 든 걸 좀 감춘 상태입니다. 하여튼 뭐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좀 방송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방송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오늘은 그동안에 밀린 이슈들이 많은데 이 밀린 이슈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을 하고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는데 22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이루는 그 요양급여를 그 국민 건강보험으로부터 이 재판치한 혐의로 기소돼서 이 장모는 그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무슨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국민 약탈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한 3일 만에 이 가족을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돼 오른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론과 여야는 다양한 해설과 논평 혹은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 견해라는 것은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이 눈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눈높이로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도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눈 감을 일이 따로 있고 사태를 잘못 읽을 일이 따로 있지 이 문제를 그리 접근하면 오히려 정권 교체의 일이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이 사건의 성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정부 지법의 형사 13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기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불구속 기소된다는 걸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그 3년 그대로 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을 했습니다. 판결 왜 이렇게 했느냐? 판결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의사가 아닌 최 씨가 의사가 아닌 다른 동업자들과 공모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나라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최 씨는 병원 설립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고 또 자기의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 여기서 사위라는 건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위입니다. 최 씨는 이제 병원 설립 초반에 발을 빼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본인이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동업자들보다 먼저 책임 면제각,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 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 축소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공범에게 책임을 정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범행 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2013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편취된 금액이 22억이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죄는 유죄인데 왜 실형까지 선고를 하게 됐느냐? 재질이 불량하고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 최 씨는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2013년도 2월에 경기도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던 겁니다. 그런데요, 앞서 그 동업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업자 3명인데 동업자 중 1명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동업자 3명에다 최 씨 중에서 최 씨 하나만 입건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이 최 씨가 공동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발을 빼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각서를 동업자들에게 받았다는 걸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책임 면제각서에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작년 4월에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로 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됐고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뭘 착각하고 오판하고 있는가? 첫째는요,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결혼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는 2012년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15년까지요. 사위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사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모의 과거 사건까지 사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나이가 50이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서 상대 어머니의 직업이나 삶까지 모두 검증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윤석열 총장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결혼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결혼 전의 일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난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X파일류의 그런 흑색선정, 이건 흑색선정이라고 하면 X파일류, 아니면 누가 제보를 했거나, 아니면 뭐 특정 언론이 무슨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거나, 또는 검찰이 기소를 한 것만도 아닙니다. 기소를 받아도 법원이 장기간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 유죄 판결이라고 내리고 장모를 구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X파일이라든가 신문 보도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법원은요, 통상 검찰이 구형을 하면 예를 들면 2년을 구형하면 1년, 5년을 구형하면 3년처럼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그대로 3년을 선고를 해가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혐의가 무겁고 그 혐의가 입증이 충분히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재의 김명수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맹지탄을 받고 있고 신뢰도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최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에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수사였다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최 씨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변호사 얘마저도 이 재판을 완전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 마당에 검찰총장까지 지낸, 그러니까 법조인인 윤석열 총장이 법원 판결을 부정한다, 나 이거 인정 못한다, 그러면 그 역풍은 상상을 초월하게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휘한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재판 다 인정 못한다, 뭐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총장은 입장 자료를 내기를 어떻게 냈느냐.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했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법을 적용하는 데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장모가 유죄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토를 달지 않고 승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누구도 이 판결을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결국은 유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 이거는 3심까지 가는데 1심 판결이다. 의정부 지법이 판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앞뒤가 좀 덜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조국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장관의 전 장관의 부인 또는 조카 1심 판결 때 야당과 언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1심 났을 때 3심까지 보자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을 긍정적으로 또는 비호 또는 두둔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국 사건 때 언론하고 야당이 어떻게 했나를 생생히 기억한다면 이번 일은 1심일 뿐이지 3심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과거하고 너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돌아보면 특히 조국 사건 때 언론과 여당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제가 버젓 말씀드린 조국을 지지하는 거로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조국 장관을 한 번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일과 이걸 비교를 해봐서 아 그때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떤가 생각하면은 좀 다른 견해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법원이 판결이 난 겁니다. 신문이 보도를 했고 야당이 주장을 했고 엑스파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모가 6년 전에는 입건조차 안 하고 무혐의 처리됐는데 6년 후에는 3년 징역형을 판결했습니다. 이건 황당한 일인 겁니다. 자, 6년 전에는 왜 그런 무혐의 처리됐냐? 그 배경이 뭐냐? 이거 정말 아리송한 겁니다. 이 사건은 2015년 경찰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최 씨의 동업자 3명이 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그 의료재단의 공동 이사장을 지낸 최 씨는 법적 효력도 별로 없는 책임 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건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임 면제각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책임 면제각서가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하고 달라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당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각서를 아무리 써줘도 면책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살인사건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4명이 살인을 했습니다. 비유는 좀 험악합니다만은. 근데 3명이 그 중에 1명한테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면제각서를 썼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혐의가 벗어나질 수는 없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다는 겁니다. 법원은 오히려 최 씨가 법적 책임을 정말로 질 염려가 없다면, 질 생각이 지는 게 아니라면 굳이 책임 면제각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냐. 그러니까 각서를 받은 것이 오히려 유죄 판단의 근거로 하나로 봤던 겁니다. 경찰이 잘못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겹쳤든지 그래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 후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자직 중이었다는 사실이 경찰이 최 씨 입건하지 않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최 씨가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위인 윤석열 총장이 도움을 받았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윤석열 총장 자신과 가족, 측근들을 대조한 각종 의혹이 지금 수사도 있고 재판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건, 이 건 말고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번은 의료재단에서 의료비를 편취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번에 장모가 구속되면서 한 4, 5건 되는데 이 사건들도 야 이거 무혐의 처리됐는데 구속이 됐다. 그럼 나머지 사건도 이거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장모 최 씨는 아까 말씀드린 의료재단 건 말고도 경기도 양주시에다가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측이 이제 어떤 사업자에게 접근해서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추모공원 할 때 경영권을 빼앗았다가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성남시 도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서 347억 원의 은행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 사업을 하려면 통장 잔고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위조 행사했다는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장모만 2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매매 특혜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김 씨는 부인은 자기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 포파나 컨텐츠의 대기업들이 협찬을 받아내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본인은 자기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무마 의혹도 받고 있고,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혐의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에게 2건, 장모에게 2건, 부인에게 2건, 지금 장모가 구속된 걸 맡고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건들이 주목되느냐? 무혐의가 났던 장모 사건이 6년 만에 3년 징역형 판결이 났고, 윤석열 총장이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6건 사건 중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상식이 아닌가. 근데 이것 중에 하나가 더 터지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겁니다. 자, 앞서 5번째는요. 앞서 언급했듯이 죄질 같은 건 별도로 하지만 조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사건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또는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자녀, 동생, 조카 등이 관련돼요. 윤석열 총장은 부인, 장모 다 같은 친인척 아닙니까? 넓은 의미로 봤거든 좁은 의미로 봤던.
근데 조국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와 가족은 한 몸이라는 틀 속에서 수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하고 장모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조로남불, 조로윤불. 조국 장관이 하면 로맨스고 윤석열 총장이 하면 불륜이냐, 윤노남 조불이냐, 윤석열 총장이 하면 로맨스고 조국 장관이 하면 불륜이냐, 아니면 조로윤불, 조불륜불이냐, 조국 장관이 해도 불륜이고 윤석열 총장이 해도 불륜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건데 한 몸을 했으면 이번에도 같은 몸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검찰총장 윤과 대권을 노리는 주자 윤석열 차원이 다른데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요, 월권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무슨 부패라든가 정치적 중립 등이 관찰 대상입니다. 주요. 근데 윤은 이거와 관련돼서 집권 세력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다가 사실상 쫓겨난 검찰총장입니다. 그 당시에 닥치고 윤석열이 좋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검찰총장이 받아야 되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장모가 무슨 일이 있거나 부인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 없이 할 수가 있지만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대통령에게는 그게 안 되고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가족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자신도 선출직 공직자는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다만 흑색 선전이 아니라 합당한 근거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무제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법원 판결이 이것이 합당한 근거의 영역입니까? 흑색 선전의 영역입니까? 당연히 합당한 근거의 영역 아닙니까? 판결이라는 것 자체도 합당한 근거 아래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장모는 윤석열 영역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법원에서 선고한 뒤 40분 만에 대변인을 통해서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여기서 이제 장모를 누구나로 표현하면서 자신하고 누구나로 표현하, 내 장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로 빠져나갔고 예외가 없다고 그러면서 공정과 법치의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상당히 좀 앞뒤가 좀 묘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장모를 분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적어도 검찰총장은 모르지만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니고 더 나아가서 유체이탈식 대응이거나 화법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모 문제를 분리할 권한이 대권 주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거에서 넣어나가서 단 한마디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윤석열 총장은 그날 오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장모가 법원에 들어서는 그 시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그 아들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와 환담을 나누었고, 오후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민심 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장모 문제가 이렇고 국민들은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내면하고 이렇게 하는 행보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또 하나 3일에는 말이에요. 저는 국가와 국민을 받들기 위해 나온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사적인 입장을 표하는 건 맞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으로 나올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받들기 위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의 장모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저는 나라 돈을 편취했다,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적 입장이 아니라 이건 공적인 주자로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게 대권 주자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7번째는요. 윤석열 총장은 판결이 난 현 시점에서는 지금 범야권의 유력 주자이지만 사실은 무소속입니다. 아직은. 언제 입당할지 아니면 입당할 건지조차도 딱 부러지는 아직 언급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현재 국민님에게 난기류를 불러와서 내부 원성과 딜레마에 빠지게 할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과 엇비슷한 경쟁력을 지니기는커녕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 윤희숙 의원, 김태우 의원, 한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주자들의 지지율을 전부 합쳐봐야 무소속 윤석열 총장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국민의힘 브랜드로 국민의힘 주도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달갑지 않게 원치 않게 윤석열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자는 없는데 우리 이름으로 정권을 잡아야 되겠고 그 유력한 주자는 밖에 있고 윤석열 총장 입당시키는 것도 지난한 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터졌으니 저걸 모른 척하기도 어떻고 옹호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아주 괴로운 상황이다 이거죠. 일단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다. 윤석열 총장의 입당 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걸 과연 연좌제로 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연좌제라는 건 무슨 대북 문제와 관련된 간첩이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연좌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과 장모의 문제는 연좌제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이 이걸 연좌제냐 아니냐로 보는 건 온당한 분류법도 아니고 해석이 아니다. 궁여지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권주자 장모가 3년 징역형을 살고 있고 다른 혐의를 관련받고도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연좌제가 안 된다는 예시에서 중부 주자와 장모를 완전 분리한다.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국민이 눈높이로는 이렇습니다. 정권 교체도 바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달리 접근하는 방법이 없다겠죠. 궁여지책인데 이참에 윤석열 총장을 조기 입당시켜서 뭘 하려고 이 국민의힘은 뭐 당권 대권 주자는 네거티브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그 의원 주자들 보고 자신 없으면 우리 보호를 받아 빨리 들어와라고 유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국민의힘 부분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따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요, 검사와 정치인, 법조인과 정치인, 수사 전문가와 정치 전문가의 차이를 명백하게 체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반문의 상징성으로 전체 대권 주자들 중에서 1위, 2위 혹은 야권에서는 부동의 1위 하고 있는 이 지지율에 도취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캠프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 거듭 그 며칠간 이 방송을 결방한 데 대해서 개인적 사정이지만은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려드리고 또 그날 방송하기로 한 걸 또 늦춰서 13일 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